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동구 프리미엄시티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서 박수진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맞은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키 큰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기 혹시 202동에 사시는 분 아니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저도 같은 동 살아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수지는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떨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3일 후 아파트 단지 내 골든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결혼하신 지 오래됐어요? 정민의 질문에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년 됐어요. 선생님은요? 저는 아직 혼자예요.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까요. 그는 건축 설계사였어요. 수지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그는 수진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거든요. 다음 주에도 시간 되시면 만날까요? 좋아요. 대답하고 나서야 수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에게 남편 영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늦었네. 어디 갔었어? 마트 갔다가 친구 만났어. 오랜만에 수다 떨다 보니까. 첫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수지는 가슴이 조여왔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밥은 언제 해줄 거야? 영호는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부엌으로 가면서 정민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과 함께 강남역 근처 작은 모텔에 들어선 수진.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온 거예요. 그날 오후 수지는 죄책감과 행복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저녁 8시 평소보다 2시간 늦게 들어온 수진을 영호가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요.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수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미미영이요. 아, 그래. 다음에 한번 집에 데려와. 영호의 말에 수지는 식은땀이 났어요. 수진의 휴대폰에 정민에게서 온 메시지가 떴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바로 그때 영호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누구한테서 온 거야? 쇼핑몰 광고 문자요. 수지는 재빨리 화면을 가렸습니다. 영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수진의 절친 은희가 카페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 혹시 뭐가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사람 같아? 아니야, 그냥 조심해. 남편한테 들키면 큰일 나. 은희의 경고는 수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은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진은 정민을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관계를 정리할까요? 정민의 말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수진은 이미 정민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수진이 고개를 들자 정민이 영호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여보, 아는 사람이야? 수진이 급히 아래로 내려갔을 때 영호가 물었어요. 같은 동 사는 분인데 인사만 했어. 다행히 정민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낮에 만난 그 남자 싱글이래.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냥 너한테 관심 있어 보이던데. 설마요. 그냥 인사만 한 사이인데요.
수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영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영호는 사설탐 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내를 미행해 주세요. 혹시 불륜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요즘 행동이 수상해서요. 영호는 수진의 사진을 건네며 말했어요. 7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의심이었습니다. 모텔에서 정민과 함께 있던 수진이 말했어요. 이렇게 있으면 모든 게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생각하기 싫어요.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수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정민의 품에서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아파트 경비원 김 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속삭였습니다. 202동 박수진 씨 요즘 이상한 남자랑 자주 보이던데요. 정말요? 남편 몰래? 그런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다니더라고요. 소문은 삽시간에 아파트 단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수진의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웃에서 소문났다. 다른 남자랑 다닌다고.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그건 부정하지 마라. 엄마 눈에는 다 보인다. 왜 이렇게 됐니? 영호가 뭐가 부족해서? 어머니의 질책에 수진이 폭발했어요. 엄마는 몰라요. 7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래도 이건 아니야. 집안 망신이 뭔지 알아? 망신? 제 인생이 망신인가요? 수지는 어머니와 격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민에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왜 이래요?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하지만 수지는 느꼈어요. 정민이 변했다는 것을. 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카페에서 정민을 기다리던 수진.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설마. 수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호가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을 식탁에 펼쳐놓았어요. 이게 뭐야?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민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선명했거든요. 변명해봐.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7년을 이렇게 배신하고. 영호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희 씨, 수진이 불륜 사실 알고 있었죠? 죄송해요. 제가 말렸는데 듣지 않았어요. 절친이라 믿었던 은희마저 영호 편에 섰습니다. 수진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수진이 정민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미안해요. 저는 이제 그만. 뭐라고요? 책임질 거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갈 곳이 있어서요. 정민은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이혼조정법원에서 수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과실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든 것을 잃은 수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진의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불륜녀 근황. 자업자득이지. 남편이 불쌍하다. 댓글들은 수진을 비난으로 가득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수진을 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남편 있으면서 바람 폈던. 정말 뻔뻔하네. 어떻게 여기서 일해? 수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지난날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영호와의 신혼 시절 처음 이 집을 구할 때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영호가 말했어요. 나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 너무 무관심했지. 여보.
하지만 그래도 배신은 안 됐어. 그게 가장 아파. 영호의 말에 수지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영호의 새집 앞에서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왜 왔어? 미안하다고 말하려고요.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늦었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후회한다고 해서 다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야. 영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후회하는 게 다행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베이커리 일을 시작한 수진. 힘들었지만 일에 몰두하며 자신을 추스려 나갔어요.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자. 작은 목표부터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커리 사장 할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얘야, 과거는 과거야. 앞으로만 보고 살아. 할머니,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따뜻한 위로에 수진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일기장에 썼어요. 사람이란 욕망보다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1년 후 수지는 작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새 출발 카페. 간판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파멸인가? 책의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그 답을 알 것 같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파멸은 그 책임을 저버리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장을 넘겼어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